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지금 한창 공부를 하고 계시고 실제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김여사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20% 정도는 투자의 실패,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라고 한다면은 원금 회수를 못하거나 세금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 아니면 조금의 수익은 났지만 그 기회비용, 이자를 따지면 똔똔인 상태를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라고 하죠. 한 20% 정도는 실패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 사례를 보고 제가 나머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물건들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것을 꼽는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택을 사고 싶고 상가를 사고 싶고 어떤 토지를 사고 싶은데 이것저것 공부하기 힘들다. 수요와 공급을 따지고 법률적인 부분들, 경제적 부분들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Only one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다른 콘텐츠를 할 때 블로그에 역세권 클라우드라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투자한 물건들을 지하철 노선편에 노선도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하나씩 꽂으면서 전체 지하철역에 제 깃발을 꽂는 게 목표였습니다. 너무 큰 목표 때문에 지금은 중단을 했지만 역세권 클라우드라고 해서 역 주변으로만 투자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 개, 수 가지, 수십 가지의 역에 깃발만 꽂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지만 그 물건들은 사실상 그 투자에 성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일반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교통이죠. 교통에서는 버스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자차를 이용한 IC를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냐, 그 앞에 얼마나 막히느냐라는 그런 교통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지하철이죠. 이미 지하철이 나 있거나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될 곳을 많이 눈여겨볼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핫해지고 있는 몰세권, 주변에 몰이나 백화점, 이런 아울렛이 있는 몰세권을 중시하고 또 학세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끼고 있는 주택, 아니면 학군이 좋은 부분, 강남이나 이런 학군들이 많이 중시하죠. 강남, 평촌, 용인, 수지 등 이런 학군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패 사례라고 보기는 그렇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중간밖에 먹지 못했던 그런 실패 사례를 따져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단지에 원래 낙후된 빌라촌이었던 것이 재개발이 돼서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이고, 하나는 GTX가 들어오는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이 돼서 대단지가 이루어진 이 곳은 학군이 매우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고 또 워낙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 주변 인프라와 학군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전부 신축이었고 구축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축에 사는 수요들이 몰릴 것이고, 그러고 인해서 이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임대도 잘 나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집값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고요. 이 GTS가 새로 생기는 바로 여기랑 붙어 있는 아파트였고, 기존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GTS가 새로 생기는 아주 교통이 원래 좋았지만 더 좋아지는, 하지만 주변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주택으로 보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식을 키우는 환경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투자 비용도 비슷했지만 두 개를 조율하다가 저는 이 인프라가 좋아지는 학군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2년 지난 지금 이 물건을 두 개로만 비교했을 때는 이 역세권, 이 GTX가 들어오고 기존 여기 있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될 이 분양권이 훨씬 더 많이 치고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건도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주변 변수가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큰 폭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 또한 이 대단지라는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분양권이 아파트 입주물로 바뀌었을 때 과연 이 물건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 투자가 성공했다고는 아직까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만 봐도 아무리 좋다는 학군이나 인프라 갖춰지는 지역이지만 이 역세권, 특히 요즘 핫한 GTX가 생기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지만서도 사람들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고 착공이 된다 했을 때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역세권 그리고 여기 다시 생길 곳에 대한 이 부동산 심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흥 쪽에 또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시흥 쪽에 투자한 부분도 역시 이 역세권을 바라보고 여기 새로 생기죠. 그 역세권 주변에 투자했던 물건도 성공을 했고 신분당선 쪽에도 역을 바라보고 여기 더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투자한 부분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1호선에 투자한 것도 1호선 라인에 1호선은 아무리 낙후됐지만 서울과 연결되어 있죠. 역세권에 투자한 것은 불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 물건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GTX를 바라보고 GTX가 들어온 역을 지하철 한 정거장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구축을 매입해서 GTX가 착공됐을 때, GTX가 완공됐을 때를 기대해서 투자를 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역만 바라보고 역을 이용할 수만 있다고만 바라봤다가 그 지역의 그 투자의 한계, 지역 특색,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계, 그 구축이란 부분, 그리고 전체 재개발, 이런 기대 심리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투자라는 것 자체도 시작하기 힘드니까 투자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고 종잣돈을 모았고 그래도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단 한 개만 고려해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세권, 그 부동산 투자 성공의 진리인 역세권만 바라보시고 역세권에 집중해서 그 물건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작은 성공이라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얘기를 다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고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시려신 분, 부동산 공부를 끝냈고 이제 막 투자할 물건을 찾고 있는 분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조언을 해보았고요. 제가 꿈꿨던 역세권 클라우드, 지하철 노선도에 있는 그 지하철역마다 나만의 깃발을 꽂으려는 그런 열정을 제가 이루지 못했던, 제가 아직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도 한번 꿈꿔보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